당신의 인생에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입니다. 지난주 동창회 모임에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 마음은 정말 모르겠어. 말로는 다 좋다는데 왜 자꾸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걸까? 그 친구 표정이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서 받은 상처 같았습니다. 말은 친절한데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겉으로는 괜찮다는데 뭔가 계속 어긋나는 그런 관계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내가 예민한가, 내가 오해한 건가 하며 스스로를 탓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말보다 더 정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꼭 드러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신호들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58세 정미란 씨는 매주 수요일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습니다. 같은 반에 66세 이순자 씨가 있는데 미란 씨 옆자리에 자주 앉습니다. 순자 씨는 미란 씨가 붓글씨 쓰는 걸 지켜봅니다. 그러다 몸을 앞으로 쭉 기울이며 말합니다. 미란 씨, 이 획 정말 힘이 있네요. 어떻게 쓰셨어요? 설명을 듣는 내내 상체가 미란 씨 쪽으로 향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순자 씨가 먼저 다가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하며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입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고개도 미란 씨 쪽으로 숙여집니다. 미란 씨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가 정말 궁금한가 보다. 하버드 대학의 에이미 커디 교수 연구팀은 대화 중 상대방의 자세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진짜 관심이 있을 때는 상체를 5도에서 15도 앞으로 기울이는 반면 형식적 대화에서는 평균 8도 정도 뒤로 젖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자세가 말보다 평균 0.3초 먼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말이 따라오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말하기도 전에 이미 몸은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앞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건 대부분 진짜 관심이 있다는 무의식적 신호입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몸은 저절로 기울어집니다. 말은 별로 안 해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몸을 기울이는 사람. 그게 관심의 진짜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이 무엇인지는 몸이 드러낸다. 당신 앞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당신 쪽으로 쏠리는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62세 김영숙 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 70세 박철수 씨를 자주 만납니다. 철수 씨는 늘 먼저 인사합니다. 그런데 철수 씨는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숙 씨, 요즘 어떠세요? 하며 눈을 똑바로 봅니다. 영숙 씨가 그냥 지내요 해도 시선을 유지합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물으면서도 계속 눈을 마주칩니다. 짧은 엘리베이터 시간이지만 철수 씨는 안녕히 가세요 하며 눈을 마주치고 인사합니다. 영숙 씨는 그런 철수 씨의 안부 인사가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UCLA 심리학과 연구팀은 대화 중 시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전체 시간의 60에서 70% 눈을 맞추며 보냈지만 형식적 관계에서는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83% 더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진짜 보는 사람은 듣기도 제대로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눈을 마주치는 건 대부분 진심으로 당신을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쳐집니다. 좋아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시선은 저절로 그쪽을 향합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눈으로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똑바로 보는 사람. 그게 존중의 진짜 모습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진실을 숨기려 해도 눈은 이미 말하고 있다. 당신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당신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67세 박종호 씨는 매주 토요일 아침 등산 모임에 나갑니다. 같은 모임에 63세 최동욱 씨가 있는데 늘 종호 씨 옆에서 걷습니다. 동욱 씨는 원래 걸음이 빠른 편입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걸어도 앞서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종호 씨하고 걸을 때는 다릅니다. 종호 씨가 천천히 걸으면 동욱 씨도 속도를 늦춥니다. 동욱 씨 먼저 가세요. 제가 느려서요 하면 동욱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걸으면 경치도 더 잘 보이고 그러고는 계속 옆에서 똑같은 속도로 걷습니다. 종호 씨가 숨이 차면 동욱 씨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종호 씨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배려심이 깊구나. 시카고 대학 행동심리학과는 동행 보행 패턴을 3년간 추적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걸음 속도 차이가 평균 5% 이내였지만 형식적 관계에서는 25% 이상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를 맞추는 사람일수록 빨리 가요라는 말을 거의 안 한다는 점입니다. 말로 재촉하지 않아도 몸이 이미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속도를 맞추는 건 대부분 진짜 함께하고 싶다는 무의식적 메시지입니다. 이건 느린 성격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진짜 함께 가고 싶은 사람 옆에서는 자연스럽게 걸음이 맞춰집니다.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과 걸을 때 우리 발은 저절로 상대 속도를 따라갑니다. 말로는 먼저 가세요 해도 옆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속도에 맞춰주는 사람. 그게 동행의 진짜 모습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같은 속도로 걷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말로 동행을 약속할 수 있지만 걸음은 진짜 함께하고 싶은지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당신과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60세 이경희 씨는 매주 목요일 헬스장에 갑니다. 탈의실에서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65세 한명숙 씨를 자주 만납니다. 어느 날 경희 씨가 사물함에서 짐을 꺼내다가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허리를 숙이려는데 명숙 씨가 먼저 주워서 건네줍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다음 주에는 경희 씨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숙 씨가 바로 다가와서 말합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경희 씨가 괜찮아요 해도 명숙 씨는 한쪽을 잡아줍니다. 운동 끝나고 나올 때도 명숙 씨가 문을 먼저 열고 기다립니다. 특별한 말은 없지만 손은 늘 먼저 움직입니다. 경희 씨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배려하는구나. 예일 대학 사회심리학과 연구팀은 도움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호감 있는 사람이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도움을 주는 비율이 89%였지만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23%에 그쳤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반응 시간입니다. 아끼는 사람에게는 평균 0.8초 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건
대부분 진짜 아낀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친절한 성격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진짜 아끼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마음 쓰는 사람 앞에서 우리 손은 저절로 뻗어집니다. 말로는 힘드시죠? 안에도 손부터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 그게 배려의 진짜 모습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는 말로 친절을 표현할 수 있지만 손은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64세 윤정숙 씨는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갑니다. 같은 모임에 59세 강민정 씨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임 중에 정숙 씨가 책을 읽다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별말 안 했는데 민정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숙 씨, 눈 불편하세요? 창문 좀 닫을까요? 햇빛이 눈부신 걸 알아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정숙 씨가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뭐 찾으세요? 제가 여분 볼펜 있는데 드릴까요? 정숙 씨가 볼펜을 안 가져온 걸 눈치챈 겁니다. 모임 끝나고 나갈 때도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 날씨 쌀쌀한데 옷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정숙 씨가 얇게 입고 온 걸 본 겁니다. 정숙 씨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센스가 있구나. MIT 미디어랩 연구팀은 타인의 불편함 인식 능력을 연구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미세한 불편 신호를 평균 15초 안에 알아챘지만 형식적 관계에서는 3분이 지나도 85%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불편함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표정 변화에 민감했다는 점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작은 불편함을 알아차리는 건 대부분 진짜 당신을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진짜 아끼는 사람의 불편함은 작아도 보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 신경 쓰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말로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보는 사람. 그게 관심의 진짜 모습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듣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은 것을 본다. 진짜 관계는 큰 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알아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하기 전에 눈치채는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66세 최선미 씨는 동호회 친구 63세 배정혜 씨와 함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물으니 정혜 씨가 말합니다. 선미 씨가 정하세요. 선미 씨가 몇 군데를 제안했습니다. 경주 어때요? 아, 좋긴 한데. 그럼 강릉은? 글쎄요 좀. 부산은? 선미 씨 마음대로 하세요. 결국 선미 씨가 경주로 정했습니다. 숙소도 예약하고 일정도 다 짰습니다. 여행 당일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강릉이 좋았는데 뭐 경주도 나쁘진 않네요. 선미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지기 싫은 거구나. 컬럼비아 대학 의사결정 연구팀은 결정 회피 패턴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만성적으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의 68%가 결정 후 불만을 표현했고 그중 74%가 원래 내 의견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선택권을 갖되 책임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은 남에게 맡기고 불만은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결정을 미루는 건
대부분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신호입니다. 이건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진짜 함께하는 사람은 의견을 냅니다. 책임을 나눌 의지가 있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함께 서 있습니다. 말로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나중에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정은 안 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 그건 동행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결정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의 책임도 피합니다. 진짜 함께하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함께 섭니다. 당신이 느낀 그 무게는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동행은 선택을 함께 합니다. 회피하는 사람에게 마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9세 안태호 씨는 등산 모임에서 65세 신재욱 씨와 함께 산행 준비를 맡았습니다. 재욱 씨가 간식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당일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 제가 깜빡했네요 하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욱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 갔다 와서요. 그리고 집에 일이 있었고 날씨도 안 좋았잖아요. 사실 태호 씨가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태호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재욱 씨는 또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태호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인정 안 하는구나.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는 실수 대응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즉시 변명하는 사람의 91%가 같은 실수를 6개월 내 반복했고,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재발률이 23%에 그쳤습니다. 변명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화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회피가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 후 바로 변명하는 건 대부분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변명보다 사과가 먼저 나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말로는 죄송해요 하면서 뒤에 그런데 하지만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과하는 척 변명하는 사람. 그건 미안함이 아니라 정당화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잘못이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변명으로 덮으려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당신이 느낀 그 답답함은 과민함이 아니었습니다. 변명만 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사과가 먼저 나옵니다. 정당화에 마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7세 정수빈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합니다. 같은 회의에 70세 황명철 씨가 있는데 늘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어느 날 수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철 씨,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명철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몇 년 했는데요. 수빈 씨는 잘 모르실 거예요. 다음 회의에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명철 씨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라며 즉시 차단했습니다. 수빈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적 자체를 못 받는구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팀은 피드백 수용도를 측정했습니다. 건설적 비판을 방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89%가 3개월 내 같은 문제를 반복했고 직장에서의 신뢰도가 평균 37% 하락했습니다. 방어적 반응이 습관화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개선보다 자존심이 우선입니다. 그 사람이 지적을 즉시 차단하는 건 대부분 자기 방어가 우선이라는 신호입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비판을 듣습니다. 성장하려는 사람은 다른 의견 앞에서 일단 멈춰섭니다. 말로는 의견 주세요 하면서 실제로는 동의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하면 화내는 사람. 그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진짜 지혜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적을 못 받는 사람은 성장도 멈춥니다. 당신이 느낀 그 벽은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을 못 받는 사람에게 억지로 조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소통은 다른 의견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방어벽에 마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1세 송재현 씨는 동창 68세 임동진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 나누려고 커피를 준비하는 사이 동진 씨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재현 씨가 돌아오니 동진 씨가 책장에 꽂힌 책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이 책 재미있어요? 하며 펼쳐봤습니다. 다시 꽂을 때는 아무렇게나 넣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재현 씨 안경을 들어 이거 도수 높으시네요 하며 만졌습니다. 손주 사진이 놓인 액자도 들었다 놨습니다. 원래 자리가 아닌 곳에 말이죠. 동진 씨가 간 뒤 재현 씨는 거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경계가 없구나. 프린스턴 대학 환경심리학과는 타인의 공간을 대하는 태도를 연구했습니다. 상대방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사람의 78%가 다른 상황에서도 경계 침범 행동을 보였고 타인의 불편함에 대한 인식이 평균 62% 낮았습니다. 이들은 별거 아닌데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자기 물건을 타인이 만질 때는 85%가 불쾌함을 표현했습니다. 일방적인 경계 인식입니다. 그 사람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건 대부분 경계 의식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친근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허락을 구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만지기 전에 한번 묻습니다. 말로는 편하게 지내요 하면서 남의 공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락 없이 만지는 사람. 그건 친근함이 아니라 무례함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도덕의 시작이다. 진짜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존중도 모릅니다. 당신이 느낀 그 불편함은 까다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너그러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친근함은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례함에 마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3세 서연주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68세 조인수 씨가 서 있었는데 젊은 점원에게 반말로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야? 빨리 좀 해봐. 그런데 잠시 후 슈퍼 주인이 나오자 인수 씨 말투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물건이 참 좋아요. 다음 주 은행에서 또 만났습니다. 창구 직원한테는 짜증을 냈지만 지점장이 나오자 또 공손해졌습니다. 현주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은 약자 앞에서 나오는구나. 프린스턴 대학 사회심리학과는 권력관계에 따른 태도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에게 가상의 상하관계를 부여했더니 84%가 아랫사람에게 더 무례하게 행동했고 윗사람에게는 95%가 공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본인은 이런 태도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권력 앞에서 자동으로 바뀌는 얼굴, 그게 진짜 인간성입니다. 그 사람이 약자 앞에서 함부로 하는 건 대부분 진짜 인간성이 그렇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나 똑같습니다. 상대의 힘을 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말로는 사람은 다 똑같죠 하면서 약자한테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 앞에서 얼굴 바뀌는 사람. 그게 진짜 그 사람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진짜 인간성은 상대의 힘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할 때 드러납니다. 약자 앞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느낀 그 불쾌함은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약자 앞에서 달라지는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사람은 누구 앞에서나 똑같습니다. 이중적인 얼굴에 마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몸짓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포장할 수 있지만 몸은 진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자세, 시선, 걸음, 손, 태도. 이 작은 신호들이 말보다 정확합니다. 당신이 느낀 그 불편함은 대부분 정확했습니다. 말은 친절한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들, 그건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몸이 보낸 신호를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이제는 그 감각을 믿어도 됩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만 듣고 관계를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기울어지고 눈을 마주치고 걸음을 맞추고 손을 내밀고 작은 불편함도 알아차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조금씩 더 정직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였습니다.